반갑습니다. 엔젝터 코리아 제니스 그룹에서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조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성공 시크릿입니다. 근데 성공 시크릿 안에 보면요, 큰 메인 주제는 변화 속의 기회입니다. 변화 속에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굉장하게 큰 급변화가 있는데, 이 급변화 안에는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당연히 준비를 한 사람이 잡는 거고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는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이 기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때까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잘 준비한 걸 잘 활용해서 이 타이밍에 이 기회를 잡아서 크게 성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화 속의 기회, 돈을 버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돈을 버는 수단 중에 하나고요. 돈이 들어오는 원천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녀서 들어오는 노동 수익과, 그리고 아니면 자영 사업을 해서 또 받는 노동 수익과, 또는 우리가 이자 수익과 같이 로얄티 수입처럼 연금성 수입으로 받는 로얄티 수입이나 수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원천은 일반적인 수입의 원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밤늦게 제가 이걸 조금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사실은 자영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2019년도에 받아들여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할 시점이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원잡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자영업을 그걸 그만두지 않고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었으면 지금의 나는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매출도 급감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다운이 된 것도 많은 분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또 일들이 거기에 덮어서,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에 의해서 매출이 감소된 거에 지금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일고 있는데 거기에 덮쳐진 게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마진이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생각지도 않은 2월 달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너무 급속도로 지금 너무 많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밀이랍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이 전 세계에서 이게 재배하는 양이, 밀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랑 관련돼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골목 상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매장들이요, 떡볶이 가게들이에요. 떡볶이 가게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있었지만 전년 대비해서 지금 골목 상권에 있는 음식점들, 분식점들이 지금 18.1% 폐업률이 지금 달성. 얼마 전에, 어제 제가 반 뉴스니까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7% 이상이 더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난이라든지 지금 사실 금전적인 난 때문에 이걸 팔아도 마진이 남지를 않으니까 이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폐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도 똑같은 양의 돈을 넣어서 기름을 넣어도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변하더라고요. 기름도 마찬가지고 지금 팜유도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튀김류를 하는 튀김을 파는 닭집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소자영업자들이 바닥 경제를 잡고 있는 소자영 골목 상권들이 지금 너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내가 진짜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나도 나 또한 여기에 속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은 내 의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복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은요, 이런 것처럼 사실 길을 열고 들어야만 내 것이 되는 일이고요. 기회도 들어야만 내 것이 기회로 오는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힘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반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이양뭔가에 돈을 버는 수단으로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본인들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골마져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하나의 로망이 될 수 있는 돈 버는 수단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자영업은 힘듭니다. 힘들어서 문 닫는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지만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추가 수입을 원할 때는 다시 돈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반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횟수도 사람들도 많지만 개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은 사실은 무리수가 많습니다. 목돈과 큰 돈이 들어가고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결국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장사를 할 때는요, 피나는 노력을 하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시대의 흐름이라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뭔가 수입이 나에게 그 노력한 치만큼 창출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네트워크 사업은 사실 큰 돈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목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목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그러기 때문에 큰 돈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번에 뭔가를 투자를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묵묵히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실력이 쌓이고 학습을 통해서 실력이 쌓여서 경험치가 커지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단단하게 성장하는 일이거든요. 리스크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의 크기를 크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성공 확률은 100%지만 성공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성공 확률이 100%일까요? 왜 100%일까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진짜 될 때까지 하면 되는 100%인데 사람들이 될 때까지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100%라고 장담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 확률이 100% 맞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숙지를 하시고 나의 스킬에 맞춰서
나의 스킬에 맞춰서 이거 평생 하는 일이에요. 평생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빠르게 가고 싶으면 목표를 좀 빨리 잡으시고요. 내 페이스에 맞춰서 성공 확률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도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성공 확률 100%인 사람 있고요. 100만 원이 성공 확률 100%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 성공 확률 100%예요. 100%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다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 제일 빠르게 성천할 수 있는 쑥 성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고요. 이 변화 속의 기회를 꼭 잡으시는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어때요? 지금 현재의 지금 내가 사는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우리 오혜정 사장님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다들 만족하시나요? 그죠? 만족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포괄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다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통해서 내 꿈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거를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도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일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딱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선택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을 포옹할 수 있는 마음 씀씀이가 넓어지면서 사실 조금 어른으로서 조금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인격이 조금 이렇게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일이 참 돈을 버는 일이긴 하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일에 사실은 원천이 되고 우리 일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으며 살고 싶은가가 첫 번째입니다. 이 어떻게 잘 살고 싶은가에 포괄적인 게 아니라요. 조금 쪼개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얀 백지 위에 적는 힘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다시 적어 보십시오. 적는 힘이 굉장히 거기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적은 것을 시각화시키고 내 보이는 곳에 붙이면 여기에 적는 힘에 또 배가가 되는 게 이 시각화 붙이는 거거든요. 힘이 굉장히 다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하고요. 이렇게 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붙여놓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붙여 보십시오. 달라요. 오며 가면서 보면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자, 한번 멋지게 상상하고 멋지게 이렇게 10년 뒤 나의 5년 뒤를 상상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인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팀에 반짝 이벤트 해가지고 저희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서 교복을 입고 뭐 멋지게 놀았어요. 재미있게. 그렇게 다시 10대로 돌아가자고 전부 다 뿔쯤뿔쯤 했었는데 교복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뿔쯤뿔쯤 했었는데 교복을 대여해서 다 입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얼굴은 늙었지만 몸은 그냥 우리가 그냥 10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고 그날 저희 팀에는 10년 뒤 엔젝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하고요. 10년 뒤 나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있었어요. 저희가 있었는데 10년 뒤 우리 파트너 사장님 그녀들이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막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부끄러워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될 거라고 생각하고 뱉으라고 했더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뱉었는데 그 저희가 7명이 갔었는데 7명 다 엔젝터에서 로얄 크라운이 되신다. 쟤 너무 행복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행복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그죠? 우리 그룹장님도 그죠? 7명의 로얄 크라운을 그늘이는 로얄 크라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야기를 뵙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기가 듣습니다. 내기가 듣고요. 행복한 그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결국은 발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조금 더 뿌리를 내리게끔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이런 것도 이 속에서 배워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오늘은 자유로 가는 성공 시크릿 8단계입니다. 자유로. 성공으로 가는 자유, 시간적 자유, 뭐예요? 경제적 자유, 친구 부자로 가는 8단계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시크릿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요 안에. 자, 첫 번째가요. 뭐예요? 꿈과 목표 키우기입니다. 설레이는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꿈에 기한을 정하며 날짜를 부여를 하며 뭐가 됩니까?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되고요. 저는 보통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 일곱 분의 파트너분들이 다들 보니까요.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냥 포괄적인 내용에 어떻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벌어서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게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꿈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요. 내 꿈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은 단계가 있지만요. 근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려고 하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많이 벌려면 그죠? 목적이 결국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려고 하는 목적은 돈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속물은 아닙니다. 돈은 예전에 우리 때는 또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요. 돈 하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속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돈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돈의 가치를 높여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이요 다시 되돌아서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돈을 가치를 높여서 귀하게 진짜 소중하게 다뤄야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이 돌아온 돈을 다시 또 귀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해야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목적은 돈이 맞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 목적 안에는 돈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내 꿈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의 다리 역할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역할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요. 꿈은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떻게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적어보면요. 아이들도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도 참 이걸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막 적다 보니까 아이들도 옆에 와서 적고 그리고 드림보드를 해가지고 꿈보드도 막 붙이기도 하고 시각화 시키는 게 또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시각화도 시켜가지고 집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복도에다가
제 것도 있었고 우리 딸아이 거, 아이들 것도 막 있었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요. 오려가지고 붙이는 거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것도 습관이고 참 무섭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는데요. 자, 어느 날 애들이 이제 크고 나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던데 다시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저는 제가 이걸 자료를 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또 가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한을 정해야 되고요. 그 기한이 정한 것이 목표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우리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은 결국은 목표가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가지고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꿈으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요, 또 목표도 그냥 단순하게 적는 목표가 아니라요. 목표도 조금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조금 기한을 정해 보십시오. 목표를 정할 때도 그러니까 장기는 5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3년의 계획이고요. 단기는 1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로 해가지고요. 1년, 3년, 5년을 나눠가지고요. 나는 1년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표라는 것도 날짜를 부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날짜를 부여해야 됩니다. 날짜가 부여하지 않으면요. 목표는 절대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부여하고요. 부여한 날짜, 예를 들어서 1년의 단기 목표를 잡으시면요. 1년은 다시 또 쪼개어집니다. 분류별로. 어떻게? 6개월의 목표가 정해지고요. 3개월의 목표로 잘라지고, 3개월은 다시 한 달의 목표로 달라지고, 한 달의 목표에서 다시 매일매일 목표로 자르게 됩니다. 분류를 시키고 자르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른 목표를 행동의 양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행동의 양을. 그러면 매일매일 행동의 양을 부과하고 그 행동의 양만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 같은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의 실력은 쌓여질 것이죠. 그 실력이 쌓여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게,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나의 목표가 나의 꿈으로 빠르게끔 안내해주고 데려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단순해 보이지만요. 매일매일 같은 양의 행동의 양을 사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잘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을 떠나서요.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매일매일 같은 양을 똑같은 시간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요. 답이 나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같은 양만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기한을 정하고 날짜를 부여를 해서 여기서 쪼개어서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를 되돌아보아야 되고요. 여기에는 강력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쪼개어서 목표를 정해놓다 한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베레박에 붙여져 있는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박함이나 절실함으로 조금 나의 목표를 잡아보고 그 목표치만큼 해내려고 하는 행동의 양을 정하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하고요. 조금 먼저 가신 스폰서님들하고 조금 피드백을 잘 받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단계가 잘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조건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해볼기라고 3단계, 4단계를 먼저 가볼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는요, 아주 정직한 사업이에요.
너무너무 정직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급하게 뭔가를 크게 큰 핀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그 과정까지 내가 구멍난 과정을 메우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정직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간들, 조금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제대로 배워서 그 자리에 간들, 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단단하게 여물어져서 정확하게 배워서 가셔야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고 내 파트너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그대로 복제하는 일이거든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나의 실력이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남북권 통합 세미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보통의 우리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전문가의 직업군들은요, 쉽게 그냥 내가 오늘 좀 잘해본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남북권에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 선수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골프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를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업 설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가 되어 보시라고. 아마추어 골프 들은 선수라기보다는 아마추어 프로가 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는 프로 선수들하고 사실 공을 한번 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내고 내 호주머니에 내 돈을 내어서 그분을 모셔서 즐기면서 치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뭐예요? 분명히 실력이 쌓여져 있고, 그죠?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실력이 쌓여져 있으니까요. 프로 선수들은요, 내 돈을 주고 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 돈 안 내고 어때요? 즐겁게 공을 치는 거예요. 평생. 그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되고 나면요, 그냥 즐기면서 사람을 만나내고 즐기면서 만나내기만 하더라도 결국은 프로가 되고, 그 프로랑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쌓이니까 그분의 노하우를 듣고 싶고, 그분이 조금 잡아주는 방향성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면 빠르게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과 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꼭 잊으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프로가 되고 나면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마추어 때보다는 프로가 되어 가서는 내 돈을 쓰기보다는 많은 돈을 받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쌓여져 가지고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면요,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다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즐기면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기부여와 열정입니다. 내 꿈을 꾸었어요. 구체적인 꿈을, 간절한 꿈을 꾸었고, 목표도 기한을 설정을 해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 확신이 결국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확신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열정이 떨어지지 않게, 그 베이스가 떨어지지 않게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일에서는요, 우리 사업에서는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나의 열정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더라 해도요,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방법으로 다들 학습을 하십니다. 학습을 하시고요. 저희 일을 하기에는 이 학습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야 되고요. 이 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나에게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야만 그 확신을 통해서 열정이 불러일으켜지거든요. 열정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열정의 지속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독서입니다. 독서 하시나요?
저희 팀은 제가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저도 많이 못 읽어요. 많이 못 읽는데 막 들고라도 있으라고 하고 안 되면 5분이라도 읽으라고 하고 앉기 전에 서서 5분이라도 읽으라 하거든요. 책장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리 하니까 아이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는 못 하더라 해도 책은 다른 애들보다는 읽는 속도는 빨라지더라. 많이 읽으니까. 근데 사실은 책 속에 정말로 많은 길이 있고요. 활자로 된 정보가요. 사실은 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스폰서나 이런 분들이 읽으세요, 읽으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조언이라는 걸 해주면요. 결국은 지적질밖에 안 돼요. 지적질, 정말로 조언이라고 좋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지만 지적질밖에는 안 되는데요. 책을 통해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를 다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책 속에서 정확한 지혜와 지식을 정확한 정보를 책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책을 많이 권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말보다는 책 속에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 말이 많으면 책을 권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을 함께 또 피드백을 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적질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함께 똑같이 지혜를 얻는 일이라는 게 참 좋은 거고요. 여기서 할자 속에서 결국은 나의 뿌리가 내려갑니다. 이 할자가 힘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죽기 전까지 책은 꼭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을 못하더라 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읽어서 조금 나의 신념과 아니면 조금 나의 열정, 동기부여를 받는데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강의 시청입니다. 요즘에는 SNS부터 유튜브에 굉장한 많은 강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그거라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아니면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CD라든지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 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엔젝타 이렇게 비전 보상하면요 어마무시한 거 뜨고요. 제니스 N 해도 엄청나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라 들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몇 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홍수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고 긴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 4시간 20분 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강의를 예전에는 온 사람만 들었다고요. 온 사람들이 이게 좋은 강의를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한테 전달하지. 그래서요, 막 진짜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키는데 사실 옆에 소리까지 같이 다 들리잖아요. 막 시끄럽게 했던 옆에 분들이 그냥 뽀스락 소리까지 들리면요, 그거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중간에 안 들릴 때도 많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듣기는요, 성공자들의 동기부여 강의도 있고요.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ESS만 듣는 거지만요. 내가 제품 강의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면 제품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동기부여 강의를 좀 듣고 싶다면 동기부여 강의 들으시면 되고, 시스템을 조금 궁금해서 시스템 강의를 조금 더 뿌리 깊게 내려가 듣고 싶어,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실력과 그리고 나의 스킬을 쌓아 보십시오. 나의 경험치로만 성공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의 경험치를 나누어서 내 경험치처럼 활용을 하는 일이고요. 네트워크 사업은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빠르게 성공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미팅 참석입니다. 간과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렇게 너무 쉽게 연결만 똥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팅 참여를 횟수가 조금 줄어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팅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기, 정말 이거 예전에는 진짜 강력하게 100%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의 유연성 있게 참여는 가능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만큼 참석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뭔가 내 꿈을 빠르게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서 채우셔야 됩니다. 줌도 너무 좋습니다. 줌도 채널이 되어 있어서 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눈을 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뿌리가 내려가는 거는요, 이 대면 미팅에서만 또 가져가는 큰 힘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애프터를 하면서, 애프터 미팅은 어디에 유튜브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 애프터를 하면서 같은 강의를 같이 들었지만 다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거든요. 이 다른 받아들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다시 나의 신념과 확신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팅은 정말로 끊임없이 배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고, 지식과 열정은 요 미디어 안에서는 배울 수가,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열정은 이렇게 사람을 대면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 열정이 전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한 번 오신 분, 저는 처음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팅에 최소 못해도 미팅에 참여하는 횟수만큼 내가 원하는 걸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00번만 와봐라. 쉬지 않고 100번을. 그리고 처음에 너무 100번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빠지지 않고 30번을 얘기한 적이 많아요. 빠지지 않고. 빠지면 다시 1일. 한 번 빠지면 1일. 근데 빠지지 않고 정말 미팅에 30번을 연속해서 한번 30번이 온 그 30회째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로 한번 30번 참여하고 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미팅의 힘이 큽니다. 세 번째가요, 이제는 나는 꿈도 설정을 했어. 기한도 정해서 목표도 정했어. 그리고 또 동기부여와 열정을 하기 위해서 학습의 확신에 대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책도 읽고 미팅도 참석하고 동기부여되는 강의도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뭔가 내가 이 사업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행동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단계, 첫 번째 행동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비즈니스를 위한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입니다. 명단. 명단은요, 우리 일반 사업과 다르게 네트워크 사업은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죠? 자본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안 드는데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자본금은요, 명단이라 보시면 돼요. 명단은 우리 사업의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확률 사업이라 하거든요. 확률에 포커스를 맞추면 빠르게 성공하고 단단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확률을 높이기에 최고로 좋은 방법은요, 확률은, 그죠? 횟수를 늘려야 돼요. 확률은, 그죠?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횟수를 한 사람한테 계속 횟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명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돌아보면 명단이 많아야만 결국은 횟수를 늘리고 횟수가 늘리지면 확률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빠르게 확률적으로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고 성취를 하고 싶으면요. 첫 번째로 되돌아가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단이 첫 번째입니다. 명단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한테 명단 적으라고 하면요. 이름을 못 적어서 몇 개를 못 적어요. 근데 우리 사업이 얼마나 심플한 사업이에요. 커피 사업이에요. 커피 먹는 사람 다 적기 시작하면요. 그냥 휴대폰 꺼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명단에서 나와 그냥 함께 커피를 한번 만나서 커피를 먹어볼 수 있는 사람만 적으면요. 뭐 A4 용지에 빡빡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나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명단에서 자꾸 추스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그러면 안 먹을 거야. 저 사람은 이런 걸 그러면 싫어할 거야. 이런 내 생각에 들어가면 명단은요. 어떻게 해요? 적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요. 초기 사업자들은 일단은 명단이 많으셔야 되고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횟수를 늘려야 돼요. 횟수가 결국은 실력을 빠르게 쌓아지게끔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명단은요. 또 중요한 게 한 번만 적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요. 명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업데이트가. 그리고 전달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그분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또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꾸준함 속에서 다시 새로운 명단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명단은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서 나의 명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명단들 중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시키다 내가 찍어가지고 저 사람 사업을 시킬 수 있는 확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맥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지나다 보면요. 사업을 하신 우리 리더 사장님들 대부분 보면요.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개, 뎁스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맺어진 인원의 뎁스의 명단을 계속 꾸준하게 명단이 계속 나와야 되고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려진 명단이 나와 함께 성공 시스템을 참여시켜서 2명, 3명 나의 파트너와 나의 스폰서와 나와 함께 이 시스템에 참여를 시켜서 서로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추스려서 찾는 겁니다. 그분은 시스템 속에서 찾아서 시스템에서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이걸 해보십시오.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명단을 정리해보지 않았거나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을 잡으시고 만나내셔야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일은 무슨 사업이래요? 가만히 사업이라고 또 얘기 많이 하죠. 뭐예요? 가만히가 가서 그죠? 만나서 그죠? 뭐예요?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만히잖아요. 그냥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생필품도 아니고 생필품 시장 너무 지금 포화해요. 네트워크 회사의 생필품 시장 너무 포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쓸 수 있는 생필품 시장들이 많아요. 유일무이하게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커피 시장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생필품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요 조금 꺼려해요 사람들. 커피는요, 커피 사업 한다고 하면요 엄청 궁금해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사러 진주에, 요즘에 책을 서점에서 많이 사지를 않잖아요. 근데 진주에 굉장히 큰 서점이 있어요. 원래 진주에 지금 큰 프랜차이즈 서점이 생기기 전에는 그 서점이 되게 잘 나가는 서점이었거든요. 그 서점에 중학교 친구가 그 서점을 해요. 근데 예전에 시내에 살 때는 제가 자주 갔었는데 그래도 뭐 좀 뻘쭘해가 이야기를 좀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갔는데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가 내 친구하고 또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 알잖아. 진희, 예전에 제가 이름이 진희였거든요. 그래서 진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친구는 중학교 때는 제가 개명을 하질 안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안면이 있다. 마스크를 벗으라 하니 안면이 있다. 자주 왔었는데 아는 체 하기가 긴가민가 싶어서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 책을 한 번씩 제가 가면 이렇게 요즘 좀 트렌드한 책을 좀 사가지고 와요. 근데 좀 한 번씩 올 때마다 조금 궁금했었는데 근데 너는 무슨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건강한 커피 사업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생각한 커피 사업이 이 원두를 뭔가 볶아가지고 뭔가 수입을 해서 뭐 판매하는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나 너무 커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의 명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 안에 저 밑에다가 제가 넣어놓고 잠깐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주문을 했던 거 찾으러만 갔었던 거라서 제가 다음에 다시 올 거니까 커피를 다음에 네 커피 샘플 좀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자기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명단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커피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전달하기 너무 쉽습니다. 다른 일에 비해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다른 일을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른 일을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남을 정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서 커피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냥 약속 잡기도 쉽습니다. 편하게 만나서 커피 마시면 돼요. 흔들어서 그냥 그 커피 마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또 스케어들이 다 커피숍처럼 잘 꾸며져 있잖아요. 나의 바운더리에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면 사실은 또 인바디도 있는 데 같은 인바디도 척척하고 하면 귀가 열립니다. 어렵지 않은 일인데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뭔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냐고 한번 조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는 오늘로써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국은 뭘 하냐면요. 초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 내가 뭔가를 많은 열정으로 뭔가 전달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조금 더 튕겨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은 걸 전달하기보다는요. 좋은 곳으로 초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스퀘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퀘어로 초대하는 경우 저는 웬만하면 요즘 커피숍 잘 안 가고 스퀘어에서 많이 만나내거든요. 스퀘어를 잘 활용하십시오. 잘 꾸미진 스퀘어가 사실은 어느 바깥에 멋지게 꾸미는 커피숍보다 더 좋은 공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만 상대가 오더라 해도 내 생각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조금 따뜻하게 사람을 맞이해서 따뜻한 곳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만나내시고요. 만나내시고 갑자기 커피를 마시라든지 커피를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횟수를 통해서 사람을 조금 만나내는 계기가 명단을 적고 명단을 적으면서 만나내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기가 열리고 만나서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면요. 우리 일은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판매를 하는 일이 아니라요. 이 일은 사업이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의 확신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하셔야 되고 베네핏을 반드시 설명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결국은 행동하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보상이라든지 비즈니스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은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드리고요. 그분들이 나는 지금은 때가 그러면 제품만 꾸준히 드시게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전달하지. 저 사람 사업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분은 그렇게 하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성공 시스템이잖아요. 성공 시스템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먼저 가신 스폰서 사장님들의 스폰서님들하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좋게 잘 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잘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요. 요 아이는요, 횟수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들은 나보다 더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걸 전달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전달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초기 사업자들이 제대로 알고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님 모시고 와서 막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와 진한 관계십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한 분을 모셔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나와 진한 관계십을 가진 사람, 내가 아는 만큼만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열정,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확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나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열정이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게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 초기 사업 설명에 한 번에 알아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사업 설명 해가지고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달했던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저걸로 인해가지고 막 도전해가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쟤가 왜 저러지? 호기심이 자극이 되고 쟤가 하는 일은 뭔가 달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횟수에 도전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 설명을 하고 나는 거는, 사업은요 밑에 말씀 여기처럼요 나의 확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확신을. 그래서 한번 횟수에 도전해 보십시오. 사업 설명은 정말 횟수가요 100회 사업 설명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사업자들이요, 저는 정말로 100회로 사업 설명을 하신다고 지금 오늘 땡 사업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여기서 한 3개월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3개월 뒤부터 내가 공부한 만큼만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걸 100회를 도전하신다면요, 100회 저는 도전하기 전에 적어도 플래티넘 이상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정말로. 이 사업 설명은요, 결국은 나의 확신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요,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기로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하면서 열정을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요, 그녀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하다가 보면요, 정말로 큰 성과가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함께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난 뒤에 된다 안 된다를 논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하는 양만큼 성취하는 일이 맞습니다. 말은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요,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가슴이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뭐가 안 떼어져요? 얘가 안 나가져요. 근데 여기만 담고 있지 마세요. 여기만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커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야 또 다른 걸 받아들이죠. 근데 여기만 꽉 채워져 있는데 아무리 안 그래도 가부한데 자꾸 넣기만 하면요, 얘만 희층희층해져요. 무거워지면 요 더 못 나가죠. 다리가 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적당히 담고 나면요, 요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게 또 담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횟수에 한번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 횟수에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업 설명 횟수에 조금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니스 N 그룹의 멋진 리더 사업자분들은 다 도전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하고 난 뒤 후관리가 뭐냐면 팔로우업이라는 관리입니다. 어떻게 후원하기입니다. 그분들에게요, 사업 설명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번다는 것보다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너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베네핏을 봐라, 이런 걸 받아.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저렇게 쓰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이루었을 때에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확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데요, 1,000만 원을 벌어서 너는 어디다 쓸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다고요. 난 1,000을 벌면 어디다 쓰지? 근데 벌어보지도 않고 오늘 처음 들은 소리지만 1,000을 벌었으면 뭘 어떻게 쓰지? 나 1,000만 원이 진짜 매달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돈 가지고 우리 아이 나 진짜 뭐 교육을 진짜 멋지게 시키고 아니면 엄마 친정 가족들 부모님들 싹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제주도에서 진짜 멋지게 한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호텔에서 막 풀코스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고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게끔 하고 난 뒤 나는 빠르게 팔로업을 하셔야 됩니다. 팔로업은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뒤 이걸 다 놓칩니다. 정말로 다 놓치거든요. 설명은 했어. 그 사람이 조금 뭔가 귀가 열려져 있어가지고 뭔가 반응이 좋아. 스폰서님 반응이 너무 좋고 그 사람 곧 갈 것 같고 커피도 먹고 막 이럴 것 같아요 하는데 분명히 내일 가서 꼭 만나야 돼요. 적어도 내일 가서 만나서 그분에게 다시금 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다시 마음을 열게끔 심어주고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팔로업은요, 사업 설명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다음 약속을 바로 잡는 거예요. 약속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날 1,000만 원을 벌면 너는 뭘 하겠어? 나는 이런 걸 해야지 하고 났을 때 약속을 그 다음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약속이 그 뒷날 안 잡아질 것 같으면요, 일주일이든지 어떻게 해가 바로 만나게끔 약속을 잡고요. 나는 사업 설명한 명단을요,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무조건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를 통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놓치시면 안 돼요.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 약속을 잡아서 일주일 있다 만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그 사람 마음에 어느 정도 흔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시켜져가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 뒤에 만나는 건 그냥 얼굴만 보는 게 다예요. 우리 관계식으로 신뢰관계만 쌓여지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했어. 오늘 가가지고 우연찮게 너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지나다가 잠깐 들렸어.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잠깐 보든지 아니면 뭐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전화라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우리 일을 조금 더 뿌리가 내려가게끔 그 사람의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을 더 자극하게끔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저도 처음에 이 일을 받아들였을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 자꾸 너는 하면 너무 잘할 것 같고, 뭐 자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근데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예전에 이 일을 조금 해봤는데, 그래, 할 거는 아니지만 된다면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은 진짜 했었거든요. 그거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잠자려고 하니까 제품도 좋고 체중도 잘 관리가 되고 커피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건강해지고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데 정말 예전에 배웠던 걸 조금 더 내가 여기서 활용만 한다고 하면 진짜 몇 개월 안에 진짜 내가 뭐가 되지 않을까? 1,000만 원씩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열렸던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도 한번 사람들을 조금 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 또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면 결국 내가 잘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팔로업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약속을 잡는 게 팔로업이고요. 이왕 그 다음 약속을 잡는 거는 팔로업이고 우리가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반드시 목소리를 듣든지 얼굴을 보든지 꼭 이렇게 대면을 하든지 아니면 통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단계만 하면 제일 중요한 단계고요. 자, 그리고 7번째 단계가요. 카운슬링입니다. 상담하기예요. 피드백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단계는요, 꿈, 목표 설정, 이거는 학습 단계라 보시면 되고요. 나의 열정과 동기부여는 학습의 단계고요. 명단을 작성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는 단계는 뭐 하는 단계냐면 행동 단계예요. 행동 단계고 지금 이 마지막 단계가 피드백 단계예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나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속도를 내었을 때 정확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뭔가를 빠르게 이루고 싶고 빠르게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먼저 가신 분들, 먼저 행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사실은 파트너 사장님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왜냐면 우리는 금방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 윈윈이에요. 내 파트너가 잘 되어야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파트너 잘 되게 해야 돼요.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못 되기 위해서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세와 태도도 좀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 진짜 겸허한 자세로 진짜 잘 받아들여요. 좋은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지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질 아닙니다. 지적질 아니고 먼저 가보신 분들이 이왕이면 시행착오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요. 이 사업은 조금 현명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상담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스폰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요. 도움을 받으며 성장을 하고요. 내가 도움받은 거를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공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받은 걸 그대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받아서 다시 시행착오 없는 방법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주는 일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어떤 상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상생 사업. 그래서 피드백 방법은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제시해 주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충분히 여시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성공 시크릿의 마지막 단계는 성공 시스템의 복제와 리더십을 배우는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분명히 성장을 하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쌓이고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쌓여서 무엇가 리더가 되는 일입니다. 리더가 되는 일이고요. 분명히 성공 시스템은 있습니다. 이 성공 시스템 안에서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 시스템은요. 이런 성공 시스템을 첫 번째 내가 먼저 와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배운 걸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가르치고 그 파트너 사람들 가르친 사람이 결국은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이분을 성장시키는 일이 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제가요. 데칼코마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초등학교 때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딱 접었다가 딱 펴면 똑같은 게 옆에 딱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붙여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파트너에게 복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마인드,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뭔가의 꿈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자세가요, 사실은 그대로 누구에게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복제가 돼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리더의 성향에 맞춰서 그 팀은 꾸려집니다. 리더의 성향에 맞. 리더가 사실 조금 욕심 많으신 분이 리더의 자리에서 그 약간의 욕심이 보이시면요, 그 파트너들도 다 비슷하게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정말 포옹도 잘하시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시는 그런 분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분의 팀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 다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나누는 거를 너무 편하게 나누고 항상 번만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게 복제가 참 되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너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네트워크하는 리더분들이 대부분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가 따뜻해지고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몫을 하실 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아이, 내가 먼저 시스템에 참여하고 내가 시스템에 참여해서 제대로 배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 가르친 사람이 다시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는 일이 복제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이렇게 밑으로 쌓아가는 일이 시스템이고요. 리더십은 솔선수범입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솔선수범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 사업에 주도적이고 주체가 된다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의 사업, 스폰서의 사업, 그룹의 사업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인지가 되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솔선수범이 나옵니다. 솔선수범이 되었을 때 리더십은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리더십 또한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는 일입니다. 리더십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이 8단계가요, 사실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요, 어디 우리 동영상 유튜브나 이리 보면요, 사실은 성공자들, 네트워크의 성공을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행동들이에요. 하시는 행동들이거든요. 하시는 행동들인데 이 하나하나 하시는 행동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진짜 우리는 지혜가 모여가 집단 지성이 모여서 사실은 지혜를 발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발휘하는 일인 것 같고요. 참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일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찾는 일이라는 게 참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죠? 조금 우리 비참하지만 비참한 거 조금 이겨내자고요. 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아름다워질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 책에서 보니까요, 무명의 히스토리가 고달플수록 현재는 굉장히 찬란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학습하고 행동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